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16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챙겨보는 행복진료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위는 지속되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세가 끝이질 않습니다. 15일 어제 21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07명으로 10일 연속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수도권을 넘어서 비수도권으로 번지는 양상이 뚜렷하지만 전국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에 따라서 제각각입니다. 서울의 경우에 선별진료소에는 검사받기 위한 줄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고, 백신의 경우에 예약 시스템은 자주 먹통이 되고 20대에서 40대는 접종 날짜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아서 전문가들은 방역 관련 결정 권한이 일원화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마다 다 다른 이 거리두기 기준도 문제입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으면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요. 지자체마다 거리두기 단계가 제각각이라 시민들도 혼란스럽고 또 풍선 효과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4단계지만 강원도 안에서는 강릉만 3단계고요. 비수도권 광역시도는 1에서 2단계를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일괄적 격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방역 효과와 경제에 미칠 영향 사이에서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거리두기에 자영업자들이 결국 거리로 나섰습니다. 14일 밤 자영업자들이 차량 시위에 나섰는데요. 경찰은 자영업자들이 집결을 예고한 서울 여의도와 해화역 길목 25곳에 임시 검문소를 세워서 차량을 통제했고, 이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자영업자는 주최 측 추산 700여 명,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몰린 처지를 이렇게라도 알릴 수밖에 없다며 절박함을 토로했습니다.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이 20, 30대에 배분됐는데요. 무주택으로 몇십 년 동안 기다려온 40, 50대는 역차별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5제곱미터가 5에서 6억 원 하는 부담스러운 분양가도 논란입니다. 성남 복정의 경우 인접한 민간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인천 계양도 인근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 정부는 신축 단지 기준으로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이라고 해명했지만 1, 2년 뒤에 있을 본 청약 때 주변 시세에 따라 분양가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사전 청약은 3기 신도시 홈페이지나 현장 접수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7월 15일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9만 3천 명이 추가돼서 1,580만 9천여 명으로 늘었고요. 2차 신규 접종자는 10만 2천여 명으로 총 618만 3,700여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 키워드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더위와 소나기인데요. 오늘도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돌풍이 동반할 예정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비양 보시면 오늘 전국 곳곳에 1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릴 예정이고요. 많게는 최대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2도에서 25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3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소나기나 비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겠는데요. 비가 그친 후에는 다시 무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야외 활동하실 때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16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은 행복진료실이 열리는 날입니다. 건강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그리고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우리가 진료를 할지 주제 힌트 주십시오. 이건 뭐죠? 은으로 만든 뭐 그런 건가? 은수저? 뭘까요? 은수저. 뭐지? 왕들이 밥 먹을 때 아니 왕들한테 밥 먹을 때 이러면 안 되지. 왕들이 진지 드실 때 들어간 거 확인할 텐데. 은 쓰지 않았어요? 저도 준비해 왔어요. 은수저. 이게 은수저인데요. 색이 변해 있죠. 오늘의 주제인 이것은 예전에는 이 은을 이용해서 판별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은을 이용해서 판별했던 거? 그럼 독인데. 그러면 기미상궁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다음 힌트 가겠습니다. 네. 뭐야? 뱃살. 그쵸? 네. 이거 뭔가 뱃살. 살찌고 이런 건가 보네. 오늘은 비만. 바식 아니에요? 바식. 아니 은이 나온 다음에 바로 살로 가니까. 아니 저기 여름철에 저 이제 뱃살 좀 걱정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은으로 살을 빼는 새로운 비법이 있나 보다. 아니 요즘 저 은값도 비싼데. 그건 생각도 못 한다며요. 은으로 살을 빼는 방법? 은 다이어트? 은 다이어트. 은 숟가락으로 은 계속 다이어트. 문지르면 살이 빠지나 보다. 옛날에 때리는 거 있었어. 때리는 거 있었어. 아니 숟가락으로 이거는 봤어도 뱃살은 못 봤는데. 그러니까요. 네. 마사지인가? 자, 다음 힌트요. 제 다음 힌트는 제가 사연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자주 아파서 저는 늘 골골거려요.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제가 만성염증 수치가 높아서 이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자주 아프고 무엇보다 살도 남들보다 잘 찌고 안 빠지는 거라고 합니다. 행복진료실 주치의 선생님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게 뭐 살과 관련된 건 맞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살이 안 만성 빠지고 염증. 살이 찌는데 뭔가 염증 관계가 있고. 네. 근데 은이 뭐냐고. 은이 뭘까요, 정말? 자, 바로 볼게요. 오늘 진료 주제가 뭡니까?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는요. 염증 빼면 살이 저절로 쏙! 해독 다이어트입니다. 해독 다이어트. 뭐가 독이 있는지 없는지. 기미상궁에 그렇게 맞아요. 봤잖아요. 기미상궁. 네, 그게 네. 맞네. 내가 여기 살이 있어. 네. 그럼 집에 있는 은수저를 가지고 여기를 문질러봐. 여기 있는지 그래서 여기 보는 독이 건가요? 있으면 은수저가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아니요, 정확하게 지적하신 아, 거예요. 정말요? 네, 우리 몸에 있는 각종 독소가 결국 만성 염증을 만들고 이 만성 염증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심지어 비만까지도 이 만성 염증이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염증이 살까지, 비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지방세포 그 자체가 사실 만성 염증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성 염증, 즉 해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또 비만하면 사실 우리 한의원에 와서 습담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습담이 껴있으면 우리 몸에 독소가 있고 이로 인해서 염증이 잘 생기게 되는데 우리 염증의 이 글자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요. 염자가 불화자가 위아래로 2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몸에 계속 불이 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염증이 만성화되면은 이 방화범이 우리 몸에서 여기저기 계속 불 지르면서 몸을 병들게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날도 더운데 만성 염증이 내 몸에 불을 지른다. 네. 그러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네. 실제로 이 만성 염증 때문에 비만 질환을 앓고 있어서 그래서 건강을 잃은 분이 있어서 저희가 만나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 얘기 나누겠습니다. 급격한 비만과 복통, 두통 등의 각종 통증들. 이 이유 모를 통증들의 원인이 내 몸속의 염증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내 몸을 갉아먹고 있는 만성 염증의 위험성. 염증이란 외부 반응에 대해서 생체 조직의 반어 반응의 하나입니다. 만성적으로 염증 상태에 지속되다 보면은 머리부터 발까지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리소문 없이 우리 몸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조용히 찾아와서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위험한 염증. 이 염증을 없애야 하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이유로 외출을 자제하고 대부분 집에 머물며 생활을 했다는 주부. 오랜만에 상쾌한 바람을 느끼며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시원하다. 아, 경치 좋다. 탁 트인 풍경도 좋고 예쁜 나무도 구경하고 좋구만요. 어머, 밤나무네. 세상에. 아, 내가 무리했나? 아, 다리가 아프네. 경치는 좋은데, 아. 경치 구경도 잠시. 갑자기 무릎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제가 5kg 이상 요새 살이 많이 쪄갖고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여기 동네에 너무 경치도 좋고 한데 자주 못 나와서 속상해요. 경치를 보면서 신나게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운동은 바로 이 스트레칭뿐입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늘어난 체중으로 무리한 운동을 하면 무릎에 통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이 찌면은 상체부터 쪄요. 그래서 무릎이 많이 아프거든요. 먹고 나면은 좀 소화도 금방금방 안 되고,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솔직히 옷도 좀 안 맞고 그래요. 집에 돌아온 주부는 자제하기 힘든 넘치는 식욕 때문에 바로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녀는 비만과 함께 원인모를 통증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야 겨우 통증의 원인을 찾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목이 아파서 목 디스크인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인대가 자라나는 해괴한병,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인대가 자꾸 신경을 건드려서 너무 아팠던 거예요. 뭐 여기 운동도 못할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팔이 너무 아프고. 체중이 증가해도 어깨 통증 때문에 열심히 운동을 할 수도 없었던 그녀. 늘어나는 몸무게만큼 몸의 곳곳에서 적신호가 켜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어 괴로운 상황. 최근엔 대사질환까지 진단을 받아 혈압약도 먹고 있습니다. 특히 엄마도 혈압약을 드셨는데 혈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약 먹고 잘 관리하려고 지금 약 먹고 있어요. 현재 그녀의 질환들을 살펴보면 갑작스런 체중 증가, 무릎 어깨 통증의 고혈압과 고지혈증까지 다양한데요. 주부의 이런 질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주부는 다양한 검사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각종 건강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가장 먼저 혈액 검사를 진행했고, 혈관의 상태를 알아보는 경동맥 초음파도 진행했습니다. 거기에 혈압 검사와 신체 기본적인 검사까지 해본 결과 현재 몸무게는 약 80kg, 혈압은 191, 위험할 정도로 높게 나왔습니다. 혈압이 굉장히 높게 나오셨어요. 그리고 작년보다 지금 체중 증가도 굉장히 많으시고 고지혈증도 지속되다 보면은 우리 몸에 만성적으로 염증 상태에 지속될 수 있습니다. 주부는 반수치 중성지방 공복혈당이 높은 상태로 대사증후군에 해당되며 염증 수치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만은 만성적으로 체내 염증 상태에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방세포에 염증세포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지방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이 훨씬 증가될 수 있고 혈액 내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훨씬 증가될 수 있어서 당뇨 등의 대사질환이 훨씬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비만 예방은 필수입니다. 소리 없이 찾아와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만성염증. 염증이 지금도 조용히 그리고 조금씩 당신을 병들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야, 염증이 저렇게까지 몸에 살을 찌우고. 네. 엄밀히 얘기하면 살이 아니고 이제 지방 그쵸. 그런 거죠. 네. 불순물이 쌓이는 거죠. 그게. 저희가 매번 다이어트 얘기하잖아요. 네. 이 살 빼는 게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365일 다이어트를 하지만 정말 안 빠지는 게 이게 살이에요. 네. 네. 아이고,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죠? 뒤돌아서면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그래서 살 빼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맛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사실 살 안 빠지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나 물만 마셔도 살쪄. 네. 왜 이렇게 안 빠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몸 안에 독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만 탈출하기 위해서는 독소 해결부터 하셔야 돼요. 네. 네. 아 근데 말씀하신 그 염증이라는 게 저희가 피부에 알고 있는 그 염증과 같은 네. 거예요? 그렇죠. 여드름 나면 네. 피부에 상처도 좀 네. 나고요. 그게 다 염증인데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염증은
착한 염증도 있고 또 나쁜 염증도 있습니다. 아, 근데 염증은 다 나쁜 염증 아니에요? 착한 염증이 있어요? 일단 염증은 신체를 방어해주는 어떤 좋은 기전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예를 들어 피부에 상처가 나면은 고름이 잡히고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 발생하죠. 바로 이럴 때 발생하는 염증이 1차 염증이라고 하고 이것을 좋은 염증이다, 착한 염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몰랐네요. 네. 치료하느라고 나타나는 염증 반응 이게 그렇죠. 착한 염증이다. 네. 네. 사실 제대로 치료만 안 되면 피부 때문에 봉화지겸이 오고 그것 때문에 뭐 절단하는 사람까지. 그래서 정말 생존을 위한 좋은 염증이 네. 바로 착한 염증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2차 염증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염증이죠. 한번 발생했던 염증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2차적으로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염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몸의 독소를 대단히 많이 생성시킬 네. 수가 있고 결국 우리 몸을 해치게 되는 나쁜 염증이 이 2차 염증입니다. 그 염증과 뇌와의 관계를 나타낸 연구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40에서 50대의 몸속에서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70대가 됐을 때 뇌의 부피가 5% 더 작았다. 그 얘기는 그만큼 뇌가 더 손상이 컸다. 빨리 늙었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 염증이 무슨 몸에 독소까지 줄이는 게 아니라 뇌까지요? 그렇죠. 와. 선생님, 염증 중에서도 그 만성 염증이 이렇게 우리 몸을 고장내게 만드는 건데요. 가장 큰 문제는 만성 염증이 있다고 그래서요. 급격하게 어떤 반응이 막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10년, 20년 동안 계속 이게 축적이 돼갖고 한 번에 큰 질환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신호가 있긴 합니다. 바로 우리 몸에 군살들이 붙기 시작한다. 네. 이러면 내 몸에 만성 염증이 있구나 의심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네. 해독을 안 하면 살까지 찐다. 이것도 좀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다르게 생각하면은 해독을 잘하면 몸속에 있는 군살도 없어져서 다이어트도 되고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이런 여러 가지 잔병도 막을 수가 있으니까 해독 다이어트 해야겠죠? 왜 날 쳐다보세요? 해야죠. 네, 그래서 해야죠. 그 비법 네.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살도 쏙 빼, 어떻게 얘기하면 살보다는 붓기야. 맞아요. 이 붓기도 쏙 빼고 나를 건강하게 하는 해독 다이어트 오늘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움지 않고 군살 쏙 빼는 해독 다이어트입니다. 먼저 장민욱 교수님의 똘망똘망한 눈을 자, 해독 스트레칭. 예, 스트레칭을 해요. 제가 추천하는 해독 다이어트는요, 바로 해독 스트레칭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해독까지 다 시킬 수 있는 운동법인데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유산소와 림프. 유산소와 림프를 자극시켜서 해독시켜주는 다이어트인데요. 제가 병원에서 이 독소를 좀 빼기 위해서 환자들한테 많이 추천하는 방법이 바로 유산소인데요. 네. 뭐 자전거 타기, 가볍게 뛰기라든지 또 계단을 좀 빠르게 걸어서 올라가 본다든지 좀 이런 유산소 계통의 운동을 일주일에 5회 이상만 반복해 줘도 그러기만 해도 약 염증 독소가 12% 정도 줄었다는 연구도 있었거든요. 예. 아주 가벼운 동작만으로도 염증 수치를 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5회 이상은 사실 좀 힘들 것도 같아요. 저는 몰아서 일주일에 네. 한 회 세게 등산을 땀 뻘뻘 흘리면서 이러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하는 스트레스는 염증 반응을 더 촉진시킬 수 그래요? 있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스트레칭 방식으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예. 그래서 네. 오늘 밝혀드릴 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요? 아니 살도 빠지고 네. 해독도 되고 거기다가 저강도면 이거는 할만한데요. 이거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림프의 구성을 보면 조금 더 다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림프는 전신에 구성되어 있죠. 네. 머리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머리에도 림프절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치 혈관처럼 보이지만 전신을 휘감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는 림프는 겨드랑이에 있다고. 그런 데 많이 있죠. 마사지 목이라든지. 가면 꼭 맞아요. 겨드랑이를 자극해주라고 하거든요. 아프더라고요. 네, 그쵸? 림프절 마사지 많이들 하죠. 그런데 혈관처럼 전신을 따라서 돌고 있고요. 이 림프에 문제가 생기면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림프의 가장 주된 역할이 몸에 있는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자, 여기서 림프절에 대해서 하나 더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겨드랑이, 사타구니, 오금 같은 곳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네. 하수구 막히면
계속 거기에 정체가 그렇죠. 되잖아요. 맞아요. 네. 림프절이 이렇게 모여지는 아주 핵심적인 자리가 있는데 여기가 막히면 그 말단 부위에서부터 들어오는 림프절이 전부 다 하수구 막히듯이 계속 막혀서 독소가 쌓일 수 있는 겁니다. 네. 아니 저도 림프 아는데요. 림프 마사지 받으면 정말 시원하고 다음날 아침에 정말 개운하잖아요. 근데 림프 마사지가 비싸. 비싸요. 네, 샵에서 받는 그 맞아요. 비싼 네. 마사지 네. 오늘 공짜로 집에서 저렴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요? 알려드릴게요. 아우 좋아요. 네. 바로 한번 배워볼까요? 해보실까요? 네, 이건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비싸서 잘 못 받았었거든요. 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매트를 준비했는데 네. 집에서 운동하다 보면 층간소음 때문에 좀 신경 쓰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트를 하나 준비했으니까 집에서는 얇은 카페트 같은 데 위에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소음 감소를 위한 대책도 다 들어있으니까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조그만한 뭐 골프공도 좋고요. 이런 테니스 공도 좋고 이런 공 하나를 준비하셔서 손에 잡아주세요. 그래서 가볍게 쥔 상태에서 양쪽으로 쭉 뻗어줄 거예요. 이렇게. 자, 쭉쭉 뻗어줄 건데요. 이 쭉 뻗어주는 동작에서 겨드랑이 쪽에 있는 림프절이 쭉 이완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눌러줄 건데요. 일단 이번 동작에서는 쭉쭉 뻗어주는데 이 무릎 그리고 양쪽 사타구니 주변에 있는 림프절도 자극하기 위해서 약간씩 굽혔다가 일어서면서 뻗어줄 겁니다. 그리고 몸통을 회전시키는 것이 관건인데요. 네. 자, 이 스트레칭 아침에 하시면 정말 몸이 아주 시원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텐데요. 자, 몸을 쭉 뻗어주세요. 네, 그리고 반대쪽도 쭉 뻗어주시고요. 네, 쭉 뻗어주세요. 선생님,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납니다. 한번 제가 들었거든요, 무릎에서. 뚝 소리 나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자, 괜찮은 거 맞죠? 왼쪽부터 네. 쭉 뻗어주시고요. 하나, 둘, 좋습니다. 셋. 이거 이런 시원한데요? 식으로. 네, 그렇죠. 네, 벌써 겨드랑이 뒤쪽 부분하고 양쪽 무릎도 또 옆구리, 허리까지 다 같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치어리더들은 저절로 림프가 그렇죠. 자, 이렇게 이완시켜줬던 림프절을 이번에는 좀 압박시켜주면서 자극을 할 건데요. 자, 양쪽 겨드랑이에다가 네. 이 공을 좀 끼워주세요. 이렇게. 끼워요? 네, 끼워주시고. 벌써 아파요. 네, 벌써 좋습니다. 아픈데? 자,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네. 달리기 하듯이 딱 달리기 자세를 네. 취해주시고요. 가볍게 제자리 뛰기를 할 텐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뒤꿈치를 가볍게 들어주는 방식으로만 하셔도 좋고요. 자세가 층간소음이 안 생기게 하려면 그냥 뒤꿈치만 들어주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네, 이렇게 하면서 양쪽 어깨도 좀 돌려주시고 네. 네, 뛰는 것처럼 자극이 어깨를 되네. 하셔도 네. 좋고요. 조금 더 격렬하게 하실 수 있으면은 또 발목에 관절에 무리가 없으시면은 가볍게 뛰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이 정도는 층간소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가 매트를 깔고 하면.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가볍게 뛰어주면 자, 어때? 겨드랑이 사이에 있는 테니스 공이 림프절을 좀 압박시켜주는 마사지도 되고. 네. 벌써 약간 아파요. 좀 숨이 차기 시작하네요. 재밌어요. 네, 괜찮죠? 발끝에 있는 말초 혈액순환까지도 같이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동작을 천천히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음악 준비됐죠? 한번 해볼까요? 자, 좋습니다. 둘, 셋, 넷. 왼쪽부터 하나, 둘, 시원하게. 쭉쭉. 하나, 둘, 셋, 약간 스쿼트 네. 하듯이 네. 낮추면 되는 거죠, 몸도. 둘, 셋. 좋죠? 네. 넷, 춤 같아요, 춤. 셋. 넷. 자, 넷. 마지막이에요. 둘, 셋. 네. 자, 겨드랑이 사이 한번 끼워볼까요? 네. 끼워보고. 자, 달리기 준비! 행복한 아침을 위해서. 자, 달려주세요. 네. 뒤꿈치만 들어주셔도 뒤로 좋고. 돌았네요? 네, 좋아요. 자, 오늘 즐겁고 행복한 아침을 위해서. 네. 마음껏 달려주세요. 네. 양쪽 겨드랑이도 자극을 시켜주시고, 숨이 조금 차오를만 할 때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쉬면서 네. 심호흡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숨이 차네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운동이 돼요. 네. 과도하지 않은 스트레칭 운동법이지만 매일 반복해 주시면 림프절도 조금씩 자극을 시켜주실 수가 있고 또 압박도 시켜주실 수가 있죠. 그렇게 일주일에 할 운동을 한 번에 몰아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하루에 정량도로 겨우 매일매일. 네, 2, 3분만 투자하셔도 이렇게 림프절을 마사지 하실 수 있는 좋은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네, 잘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는 이 독소를 빼려면 네. 땀을 쫙 빼야지 빠진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가볍게 매일 아주 가벼운 유산소만으로도 빠질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잘 네. 배워봤고요. 네. 이번에는 두 분 얼굴이
해독밥상입니다. 이번엔 해독밥상이네요. 네.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먹는 거 참는 거죠. 그렇죠. 못 먹는 거. 그럼. 맞아요.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네. 우리가 밥은 줄인다고 줄였는데 약간 시장기가 도니까 야식도 먹고 간식도 먹고 네. 바로 이게 독소를 만드는 요인이에요. 그렇군요. 그걸 다 빼는 법을 그렇죠.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몸에 독소도 좀 빼고 좋은 영양소는 보충할 수 있는 해독 밥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해독이라는 거의 영어 이름하면 디톡스인데 네. 그 디톡스 밥상 하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살이 빠진다는 다이어트 효과는 있지만 맛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요? 근데 이보은 선생님이 설마 오늘 또 맛없는 걸 차려주면서 먹으라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오늘도 맛있는 거죠? 뭐 당연하죠. 그거. 근데 이게 저 독소를 빼는 재료가 어떤 게 있나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시죠? 네. 우리 장생님, 네. 제 별명이 뭐죠? 제가 항상 마법 같은 요리를 10분 안에 해주신다고 그래서 맛의 마법사, 요리의 마법사로 부르죠. 맞습니다. 네. 제가 요리의 마법사답게 네. 오늘 해독의 마법사 오. 3가지 재료를 준비했는데요. 그 식재료는 바로 녹두, 양파, 레몬입니다. 녹두, 양파, 레몬. 자, 일단 뭐 녹두 그러면 우리가 녹두 비 오는 날 녹두전 뭐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네. 근데 녹두가 색깔이 약간 그 푸른빛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속에 있는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색소인데 이게 해독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녹두는 곡류 중에서 특이하게 비타민C를 또 함유한 특성들이 있는데 이 비타민C 같은 것들 그리고 칼륨 같은 것들이 몸에 나쁜 성분들을 빼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양파는 이제 역시 뭐니 해도 쿼르세틴. 이 쿼르세틴이 우리 몸에 이제 나쁜 만성 염증과 같은 지방들을 빼내는 특성들이 있고요. 레몬은 이제 새콤한 느낌, 그리고 비타민 C인데 비타민 C는 또 독소 중에 하나인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모두 다 좋은 디톡스, 해독 다이어트 재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녹두 색깔의 옷을 입었습니다. 잘 어울리시네요. 오늘의 우리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해독이잖아요. 네. 사실 한의학에서 녹두가 가장 강력한 해독제로서 옛날부터 사용되던 약재거든요. 오죽하면 우리 한약 먹을 때 항상 듣는 얘기 있죠. 녹두, 숙주나물 피하라. 맞아요. 그 이유가 네. 한약과 녹두를 같이 먹으면요. 이 녹두가 한약의 효능까지도 같이 없애기 때문에 그렇구나. 녹두는 한약의 천적이기도 하고요. 네. 또 우리 한의학 의서에 써 있기를 녹두는 100가지의 독을 해독한다라고도 적혀 있을 정도로 네. 해독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러면 이 100가지. 100가지의 독을 해독해주는 네. 이 메뉴로 네. 이 재료로 뭘 만들어 주실 겁니까? 일단은 열을 아주 많이 내려주고요. 녹두는 뜨겁게 먹어도 그렇게 덥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독소를 쫙쫙 빼주는 녹두 영양죽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여름에는 딱 요거 먹어줘야 됩니다. 아주 새콤달콤하면서도 아삭아삭한 식감이 굉장히 좋은 양파, 부추 겉절이를 준비했습니다. 기대됩니다. 또 우리 해독하면 사실 아까 장민욱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꾸준하게 매일매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저는 매일매일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걸 좀 준비해봤거든요. 꾸준히 먹으면 뭐지? 밥 꾸준히 이거 먹고. 한의사니까 한약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예. 김치도 있고. 네. 김치, 밥. 사실 그거보다 더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텐데요. 물. 우리가 물을 안 먹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마시면 몸속에 있는 독소도 쏙 빠지고 살도 쏙 빠질 수 있는 해독술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녹두 영양죽에다가 양파 겉절이 올려가지고 싹 배 부르게 먹은 다음에 해독술을 딱 먹으면 너무 좋죠. 끝이네.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건강해지는 장수 밥상입니다. 지난 일요일이 초복이었죠? 그쵸. 네. 뭐 드셨어요? 좋은 거? 장어하고 양갈비 숯불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안 드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참. 초복 같은 거 챙기세요? 초복 좀. 저는 좋은 한정식 집에서 가족들과 한정식을 먹었어요. 아이, 좋았네. 저는 오늘이 기대가 돼요. 네. 오, 네. 네. 오늘 제가요, 네. 이 녹두 가지고 굉장히 맛있는 녹두 영양죽 알려드릴 거예요. 네. 자, 여기 제가 지금 녹두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해독 마법사의 첫 번째 재료가 바로 이 녹두입니다. 녹두. 네. 좋은 녹두를 고르는 방법은 네. 뭘까요, 선생님? 일단은 녹두가요, 이 녹두를 우리가 나달이라고 하잖아요, 곡식을. 근데 이 나달이 굉장히 고르면서도, 그다음에 이물질이 거의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짙은 녹색이 띠는 게 좀 좋습니다. 근데 요새는 대부분 이렇게 저처럼 껍질을 벗긴 녹두를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껍질을 벗긴 녹두는 이렇게 듬성듬성 껍질이 다 이렇게 벗겨져 있어요. 우리가 일명 어머님들이 거피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껍질이 벗긴 녹두는 일단은 굉장히 이물질도 없어야 되고 벌레도 없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굉장히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고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만약에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녹두를 구입하셨다. 네. 이럴 때는 이제 껍질 그럴 벗기는 때는 이제 껍질을 벗기셔야 되는데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물에 한참 좀 담가 놓습니다. 보통 한 4시간 이상 담가 놓으면 부들부들해지거든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잘 하시는 거 있어요. 이렇게 쌀 잃는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비벼가면서 몇 번 씻어내면은 껍질이 말끔하게 벗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요새는 대부분 그 과정이 조금 힘들다고 하시니까 네. 이렇게 껍질을 벗겨놓은 녹두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녹두는 지금 깨끗하게 씻어서 물에 1시간 이상 불려놓습니다. 불려놓고. 근데 이 녹두죽에다가 들어가는 재료가 바로 요거 찹쌀도 같이 전 들어가거든요. 네. 찹쌀까지 같이 해서 요것도 깨끗하게 불려서 준비를 하는데요. 네. 저는 불리고 난 다음에 요거 꼭 과정을 거칩니다. 뭐지? 불리고 난 다음에? 죽을 만들려면요 시간을 조금 단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달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죽을 끓이면 오래 끓여야 되니까 네. 요거를 절구에 좀 빻아요. 빻으면 이렇게 좀 부드럽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와 같은 요리 초보들은 네. 집에 그 미니 절구가 없는 집도 많거든요. 맞아요. 없죠. 그럴 경우에는요 믹서기에다가 아주 살짝만 갈아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많이 갈게 되면 죽은 또 사실 우리가 술술 먹는다고 죽이긴 하지만 그래도 씹혀야 죽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식감이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녹두 영양죽에는요 특별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우리 아까 이재용 씨가 초복을 그냥 넘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복을 준비했어요. 또 가지고 잘 있어요. 먹겠습니다. 네. 이 전복은 깨끗하게 손질하고 난 다음에 네.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요거 그냥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먹기 좋은 크기로. 네. 야. 전 요거 하나 그냥 먹고 싶네요. 좋은 건 또 알아가지고 그럼요. 초코치즈 살짝 찍어서 먹으면 정말 네. 맛있잖아요. 중복에는 전복 먹어야지 꼭. 요즘 좋은 거 드시고 다니네. 저게 옛날에는 전복이 되게 비쌌는데 네. 요즘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맞아. 내려가서 양식이 되니까. 예, 이제는 뭐 그리고 이게 전복도 전복 먹을만 합니다. 손질하면 요 이빨 부분은 꼭 이렇게 떼어내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는 전복이 약간 튼실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입자가 약간 좀 굵게끔 이렇게 썰어주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왜 복날이면 꼭 먹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닭. 네, 닭인데 저 이번에는 제가 닭가슴살을 준비했습니다. 닭가슴살은 요게 죽에 들어갈 거니까 너무 굵게 썰면 안 되고요. 조금 퍼져서 씹히는 식감이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썰어주세요. 네.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만 썰면 되겠네요, 네. 선생님. 그래야지만 죽 쏠 때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네. 요것도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죽인데 약간 좀 식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양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왜 양파를 준비했냐면 아무래도 전복하고 닭가슴살은 약간의 잡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파로 그 잡내를 좀 잡아주면 훨씬 더 좋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부추 들어가면 훨씬 더 좋잖아요. 부추가 부추도. 또 남자들한테 또 좋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부추도 이렇게 잠깐 네. 준비하시고 요것도 해독에 굉장히 좋은 채소긴 해요. 그리고 요거 있습니다. 요거 팽이버섯. 팽이버섯도 굉장히 요게 먹을 때 식감도 좋고 주간에 들어가면 나중에 씹히는 맛이 좋거든요. 그리고 구수한 향도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조금 제가 지금부터 죽을 좀 끓일 거예요. 네. 선생님, 근데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죽은 그냥 좀 물 좀 넣고 네. 끓이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네. 제가 하면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잘 안 되죠.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죽은 순서가 중요해요. 일단 제가 여기 닭가슴살 준비했잖아요. 네. 닭가슴살 먼저 넣고 그냥 넣었죠, 아무것도 네, 안 아무것도 안 네. 들었어요. 그다음에 전복 넣고
아까 제가 냄새 없어진다고 양파 있었죠? 네. 양파 넣고 이제 여기에다 뭘 넣느냐 하면요. 요거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을 둘러서 뭐와 같이 넣냐? 바로 요거 국간장이에요. 네. 아. 이거 순서 국간장. 기억하셔야 돼요. 네. 순서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걸 먼저 볶으세요. 이렇게 볶아주세요. 네. 자, 이렇게 볶아서 살짝 향 올라오죠.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겠죠? 들기름이 그랬으면 네. 요거에다가 뭘 하냐 하면요. 살짝 지금 향이 올라오면서 닭가슴살이 조금 입혀진다. 좀 약간 익게 된다. 그러면 뭘 하냐면요. 뭘까요? 여기도 뭔가 비법일 것 같은데. 요거 찹쌀. 지금 찹쌀. 네, 찹쌀을 이제 넣으세요. 네. 불린 찹쌀. 네, 제가 좀 빻아 놓은 거죠. 자, 그리고 요것도 넣으세요. 요거 녹두 준비해 놓은 거. 요것도 약간 빻아 놓은 거예요. 네. 벌써 요거를 향이 싹 올라오네. 같이 볶으세요. 맛있을 그치? 것 같아요. 근데 볶을 때 우리가 그냥 볶지 마시고요. 뭐 하냐 하면 준비한 요 팽이버섯 있잖아요. 반만 넣으세요. 반만. 다 넣지 마시고. 네. 그래서 요걸 이렇게 볶으세요. 자, 이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죽에 마중물이 필요해요. 죽을 네. 끓여줄 수 있는 수분이 필요해요. 오. 제가 우리 무상 선생님 요거 잠깐만 볶아주실래요? 자, 네. 네. 요리 뭐죠? 요리 뭐좀 무서워, 원장님. 요거 꼭 해야 돼요. 요거 뭔지 아시겠어요? 요거? 여기 딱 재료 들어가 있는데요. 네. 표고버섯? 네. 왜냐하면 죽을 맛있게 끓이려면요. 요렇게 물론 맹물을 넣어도 좋아요. 근데 맹물을 넣게 되면 죽이 약간 싱거워요. 그래서 죽을 훨씬 더 감칠맛도 있고 맛있게 하려면 바로 요거 넣으셔야 되는데 네. 표고버섯 우린 물이거든요. 표고버섯 우린 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저 그때 배웠잖아요. 그쵸? 그냥 찬물에 그쵸? 표고버섯 넣고 네. 좀 기다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30분. 30분. 네. 그러면 이렇게 딱 10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표고버섯은 건져서 잘게 다져서 같이 넣으셔도 괜찮아요. 맞아요. 네. 네. 자, 그러면 10컵을 따로 집어넣을까요? 같이 집어넣을까요? 어렵네요. 죽 끓일 네. 때 가장 포인트는요. 죽에 넣는 물을 한꺼번에 집어넣고 끓인다예요. 한꺼번에. 아까 또 버섯은 반씩 네. 나눠서라고 하셔서 네. 제가 나눠야 되나 이 생각 살짝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처음부터 죽국물을 다 집어넣고 죽을 끓여야 속 안에 있는 재료들이 완전하게 퍼져서 요 죽이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쉬운 요리를 하자 그러면 죽이라 그러죠? 네. 가장 어려운 요리가 죽입니다. 왜냐하면 시간 많이 들어가죠? 선생님 고마워요. 네, 이렇게 물 만들어서 집어넣어야죠. 네. 그다음에 죽이 밑에 눌어붙지 않도록 이렇게 저어가면서 끓여주셔야 돼요. 정성이 중요하다. 네, 죽은 정성이 반이에요. 그래서 센 불에서 10분. 10분. 그 다음에 약한 불에서 40분을 은근하게 끓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맛있겠다. 이렇게 지금 끓고 있죠. 네. 자,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죽이 다 끓여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죽이 다 끓인 걸 아느냐? 이렇게 들어보세요. 지금 쌀알갱이가 하나도 안 보이죠? 네. 그리고 녹두가 완전히 퍼진 거 보이시죠? 이제 다 된 거예요.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바로 요거 넣으면 돼요. 뭐 하나 아까 또 넣어야 준비해놨던 거, 요거. 반 정도 남겨뒀던 네, 팽이버섯. 그다음에 요거, 부추. 그러면 색감이 훨씬 더 좋겠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저어주세요. 물 저정성으로 만드니까 집에서 그럼요. 죽 해달라고 그러면 배달 바로 시키고. 자, 그러면 요번에는 예인 씨가 이쪽에 와서 요거 좀 저어주실래요? 네.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죽 요거 저렇게 이렇게 만들면 계속 먹으면 정말 저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왜 네. 예인 씨 보고 저걸 저으라고 했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뭐냐 하면 바로 죽에 양념을 해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 양념을 하려면 간장이 필요하잖아요. 네. 죽간장이 여기 있는데요. 바로 요 간장, 진간장 진간장. 넣고요. 요 녹두 넣은 영양죽은 국간장 말고 진간장으로 양념해 먹어야지 더 맛있어요. 그래서 맹물을 이렇게 같이 부어주세요. 그래야 짜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참기름. 참기름. 그리고 마지막에 깨. 이렇게 놓으면은 요게 바로 죽을 훨씬 더 맛있게 하는 깨간장이에요. 간단하네. 네. 자, 요것만 이렇게 예.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옛날에 흰 쌀죽에 그렇죠. 계란 하나 이렇게 탁 풀어가지고 네. 저 간장하고 이렇게 해서 맞아요. 아유 네. 맛있었죠. 그것도 맛있는데. 아이 그럼 맛있어. 자, 그러면 제가 이제는 저 죽하고 같이 먹을 양파를 제가 또 준비를 했죠. 네. 이 해독 마법사의 두 번째 재료는요, 바로 양파인데요. 네. 양파 중에서도 요 자색 양파와 흰 양파를 같이 저는 섞었습니다. 네. 이 자색 양파는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가로 채 썰기를 해주면 되는데요. 네. 요거 요렇게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왜 가로로 채 써냐면 세로로 채 썰잖아요. 네. 그러면 양파의 두께감이 조금 두껍기 때문에 먹기가 조금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 채 썰기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뭘 넣냐 하면 바로 요거 넣어요. 흰 양파. 흰 양파. 네. 근데 예인 씨, 네. 가로채 썰기 하는 자색 양파는 가로로 써는데 흰 양파는 왜 이렇게 세로 써는지 아세요? 오늘 내주시는 퀴즈들이 굉장히 어렵네요. 난이도가 좀 있죠.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 자색 양파는요, 식감이 일단 달라요. 훨씬 더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고요. 그다음 매운맛이 자색 양파는 덜해요. 근데 이 흰색 양파는 약간 매콤한 맛이 요 자색 양파보다는 좀 강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부러 세로 썰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향을 맡아보잖아요. 이 흰색 양파가 향이 훨씬 더 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세로 썰기를 합니다. 그래야 맛과 식감을 조금 맞춰줄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요거를 그냥 먹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렇게 먹어요. 여기 지금 제가 물을 준비해놨거든요. 얼음물이네요, 선생님. 네. 일부러 얼음물에다가요, 요거를 헹궈요. 약간 매운기 빼주는 네, 건가, 이렇게요? 이렇게 하셔야지만이 네. 훨씬 더 양파 무침을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양파 하루에 반 개씩 된장 찍어 먹으면 그렇게 건강해진다고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해가지고 요걸 좀 건져내요. 근데 이 매운기가 확 올라오긴 하네요, 네. 선생님. 근데 요게 굉장히 상큼해서 이렇게 한 2번 정도만 헹궈주시면 네. 매운기 없이 드실 수가 있어요. 많이 매워요? 눈이 살짝 매운데요? 아, 정말요? 네. 저는 이렇게 단련이 돼서 괜찮나 봐요. 이상하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양파를 이렇게 썰면 맵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원래 양파가 그냥 있을 땐 안 매운데 칼에 의해서 잘라지면서 공기하고 접촉을 하면 산소 때문에 이제 매운 성분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보은 선생님이 흰 양파는 매운 성분이 좀 강하니까 이게 찢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도록 칼질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흰 양파의 매운맛들을 조금 덜 나오도록 한 팁이고요.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찬 물에다가 저렇게 씻어주게 되면은 매운 성분 자체도 씻어 나가지만 산소와의 접촉을 막아주기 때문에 매운맛이 더 생기는 걸 막아주는 어떻게 보면 양파를 덜 맵게 먹는 좋은 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파만 먹으면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뭘 같이 먹냐면 바로 해독에도 또 이게 좋잖아요, 부추가. 네. 부추도 같이 넣어요, 이렇게. 썰어서 색감을 좀 주는 거예요. 네. 요것만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같이 넣는데 요거 양념장을 먼저 만들 거예요. 양념장은 어떻게 만드냐면 아주 쉽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먼저 넣고. 네. 그다음에 간장. 이거 진간장? 네, 요거 네. 진간장이에요. 그다음에 요거 매실청 조금 넣고요. 그다음에 참기름 조금 넣고요. 그다음에 요거 파마늘, 마늘, 다진 마늘 넣고. 그다음에 다진 파 넣고요. 요거 그냥 잘 섞어요. 잘 이거는 섞어서 뭐 집에 다 항상 있는 것들이니까. 아이 그럼요. 네. 다 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양파 이렇게. 그다음에 부추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삭아삭하고 뭐 곁들여 먹기 딱 좋은 거잖아요. 아주 사실 딱 이게. 좋죠. 네. 자, 근데 요거를요 그냥 손으로 하시면요 약간 양파가 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체온에 의해서 네. 그래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버무리시는데 젓가락 버무릴 때 뭘 넣느냐 바로 요거 깻가루 넣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간장 조금밖에 안 넣었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한 꼬집 정도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아삭아삭하면서 굉장히 네.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면서 네. 이렇게 먹으면 입맛도 싹 돌잖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렇게 양파 먹기가 약간 좀 깨름직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저녁에 잡수시면 훨씬 더 좋아요. 네. 야, 진짜 해독 밥상 그 자체네요. 부추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녹두 넣은 영양죽 잡수시고 네. 같이 이렇게 양파 겉절이까지 잡수시면 훨씬 더 맛있겠죠. 자, 이렇게 한 상 차림 한번 만들어 봤고요. 네. 자, 이렇게 맛있게 먹고 난 이후에는 저희가 해독수를 또 마셔야 되잖아요. 네. 오 선생님 한번 볼까요? 맞아요. 우리 맛의 마법사인 우리 이보은 선생님께서 요리를 하시는 동안에 우리 행복한 아침에 또 시식의 요정 있지 않습니까? 장민욱 교수님이 저를 계속 보면서 맛있겠다. 그 말은 저보고 빨리 끝내란 얘기거든요. 근데 저도 좀 몇 가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오늘 재료 중에서 양파랑 도대체 부추가 해독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양파 맵잖아요. 부추도 먹으면은 아까 남성한테 좋다라고 좋다고 했을 했죠. 정도로 네. 몸 안에 이 순환을 좋게 만드는 대표적인 식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먹었을 때 이 독소가 잘 배출되게끔 녹두는 잘 녹여주는 거고 양파와 부추는 잘 배출되게끔 해주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효능이 있어서 아마도 이보은 선생님이 해주신 요 요리를 먹게 되면 독소 배출까지도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저는 오늘 준비한 게 아까 3가지 중에 이제 하나 남았죠. 레몬을 이용할 거예요. 레몬이 디톡스에 도움된다 그래서 제가 네. 한창 다이어트를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3일 그러셨구나. 동안 레몬 물만 마시는데 그거 하다가 위를 다 버렸어요. 맞아. 근데 그럴 수 이렇게 있겠네. 다른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네. 좋은 방법이긴 한데 산도가 높다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위장 건강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준비한 거는 이 레몬과 사실 여름철 하면 또 오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오이 좋죠. 거기에 오이를 섞어서 이 산도를 좀 중화시켜주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슬러시처럼 만들어 드릴 거예요. 너무 좋네요. 탄산수와 얼음까지 이 4가지 준비하면 다 된 겁니다. 맛있겠네. 네. 와. 한번 볼까요, 이제? 네. 이거 아마도 또 우리 MC한테 한 번 들을 수 있겠는데 되게 간단해요. 뭘 네. 준비했는지 아시겠죠? 뭐 짝꿍이잖아요, 항상. 네. 모사 선생님과 믹서기. 근데 이번 선생님 네. 보면 우리 레몬이나 오이는 항상 이 껍질을 다 같이 그쵸. 이용을 맞아. 하자면 네.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것도 손질법이 따로 있다면서요. 그럼요. 우리가 보통 이제 레몬을 껍질까지 다 쓰셔야지만 레몬의 그 상큼한 맛을 다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레몬 겉면에는 뭐가 묻혀 있냐면 약간의 뭐랄까 그 왁스라고 그러나요? 약간 그런 거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끔하게 없애려면 어떻게 하냐면 베이킹 소다를 비벼가면서 씻어서 물에다 좀 세척을 하시고요. 또 하나 팔팔 끓는 물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팔팔 끓는 물을 레몬에다 좀 부어줘요. 그리고 찬 얼음물에다가 담갔다 건지시면 레몬을 껍질까지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오이는요, 무조건 오이 겉면에 그 침이 있거든요. 흑침도 있고 백침도 있는데 그거를 깨끗하게 소금에다 박박 문질러 씻어 주어야만 오이를 껍질까지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척을 많이 하시면 이렇게 아주 맛있는 해독수를 정말 해독되게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세척된 거를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이번 세척은 제가 한 거죠? 네. 이번 선생님이 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레몬 반쪽 하고요. 네. 오이도 반쪽. 이거 다 넣으면 돼요. 믹서기에다가 네. 다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탄산수는 2컵 정도만. 2컵. 네, 2컵 정도만 준비를 해주세요. 요즘 탄산수 워낙 뭐 편의점 가거나 마트 가도 네, 쉽게 많이 맞아요. 파니까 네. 쉽게 사서 하시고 향이 없는 거 사야 될 것 같아요. 탄산수. 맞아요, 그렇죠. 네. 플레인으로 사셔서 여기 얼음 이제 많이 녹았어요. 사실 우리가 기다리면서 얼음을 다 넣어주시고 얼음을 넣어서 약간 슬러시로 맞아요. 시원하게 먹는 거고. 식감이 중요하잖아요. 그냥 맹물보다 이렇게 뭐 씹히는 게 있으면 더 많이 먹고 잘 먹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이 상태에서 여기다 넣어주고. 진 넣었으면 좋겠다. 그건 몰래. 몰래. 그건 어른용. 해독수라. 네, 어른용. 이건 아이들과 해독수용. 네. 갈린다. 이렇게 살짝만 갈아주시면 네. 이렇게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끝난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진짜 살짝 가네. 네. 이거 그냥 마시면 되는 이거 거죠? 먼저 해볼까? 그냥 마시면 네. 약간 이제 죽 배달 갑니다. 죽 배달. 오, 괜찮은데? 자, 죽 배달 왔습니다. 씹는 맛도 있고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씹는 맛도 있고. 아, 젓가락 여기 있는데? 아까 살짝 떨어뜨리신 것 같아서. 네.
자,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먼저 잡숴보세요. 야, 이 색깔이 일단 좀 뭔가 몸에서 빼내는 색깔 같아요. 해독수 오늘 괜찮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네. 제가 워낙 장민욱 교수님이 제 걸 너무 잘 드셔서 제가 좀 그득 드렸어요. 네, 고맙습니다. 많이 잡수세요. 네, 전복도 많이 넣어주셨네요. 네. 와. 아니, 중간중간에 씹히는 전복이랑 네. 닭가슴살, 팽이버섯 이게 식감이 다 느껴져서 너무 맛있어요. 그쵸, 너무 그러네요. 좋죠. 제가 아까 생방송 중이라 지금 미처 표고버섯은 다져서 못 넣었거든요. 어머님들은 꼭 표고버섯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훨씬 더 식감이 싱그럽게 고기 맛이 날 정도로 좋을 거예요. 와, 이거 진짜 건강식이다. 야, 이거 죽 진짜 죽이네. 그쵸? 오, 야. 어릴 죽이네. 때 잔병치레를 많이 했었어요. 네. 어머니가 죽을 자주 끓여주셨었는데 네. 양념장에 이렇게 먹으니까 그때 엄마 따뜻한 정성도 그래요? 네. 너무 맛있네요. 그 예인님 씨가 말씀하신 대로 이 식감이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너무 부드럽고. 네, 네. 팽이버섯 팽이버섯 보면은 그 급제죽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과거 볼 때 먹는 게 힘드니까 이게 보양을 하기 위해서 먹는 죽이 이제 급제죽이라는 게 있는데, 야, 이거는 그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 다가오는 중복에는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독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녹두 영양죽을 잡수셔서 아주 심신을 조금 단련시키시면 해독도 되고 또 보양도 되고 아주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영양학적으로 완벽하지 않습니까? 네. 좋은 단백질과 지방도 들어가고. 네. 근데 양파, 부추, 겉절이가 더해지니까 더 맛있어. 더 맛있죠. 더 맛있죠. 이거 여름에는 꼭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여름에 기운 딸릴 때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입맛도 한번 돌고. 야, 양파 보약이 겉절이를 따로 깜빡하고 없네요. 있었네요. 굉장히 잘 어울리는 네. 요리들인 것 같아요. 죽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자, 그렇게 다 잡수고 나서 이제 해독수 잡수시면 너무 좋겠어요. 아, 해독수 저희만 마셔야 먹어서 되는데 죄송합니다. 시원하게. 자꾸 손이 자꾸 죽으로만 가네요. 자, 해독수로 한번. 순서를 딱 먹으니까 그래. 죽 먹고 겉절이 먹고 마지막에 해독수 먹으니까 네. 여기 또 다르네. 그쵸? 다르죠? 해독수 되게 괜찮다. 오이 향이 너무 강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렇지도 않고 레몬 향이 먼저 싹 퍼지면서 네. 마무리해주는 느낌으로 너무 좋은데요? 맨 처음에 이거 먹었을 때는 그냥 약간 좀 밍밍하니 좀 그러다가 이게 이제 양파 겉절이 먹으니 양파 맛이 살짝 남아있는데 네. 그때 이렇게 밍밍한 것 같으니 해독수가 들어가니까 이걸 싹 없애주는 느낌. 그쵸. 이거 괜찮은데? 이게 묵직한 맛이 있어서요. 네. 그냥 물처럼 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모 선생님, 네. 요 해독수 먹을 때 만약에 아이들이 네. 나는 해독수 나도 먹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꿀 조금 넣어도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꿀을 조금 더 넣어주셔도 되고, 만약 아이들이 오이를 싫어한다 그러면 오이 빼고 오이 레몬만 빼고 이용해도. 레몬만. 네. 아, 그리고 좋겠네요. 실제로 이제 레몬하고 오이 같은 경우가 몸속에 있는 해독 효과가 있긴 있는데 네. 껍질에 그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우리가 오이 껍질이나 레몬 껍질 먹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근데 맞아요. 오늘 이보은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레몬도 깨끗이 씻는지 그리고 오이도 어떻게 하면 껍질을 잘 씻을 수 있는지 팁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제 믹서로 싹 가니까 먹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궁극의 해독수가 나왔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아니,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엇보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떨지 몰랐겠지만 저희가 시간이 오늘 여유가 있어서 천천히 먹을 수 있어서 참 좋네. 저는요, 다 먹었어요. 아유, 진짜 빨리 먹는다. 교수님이 늘 허기지셔. 네. 아니 보면 장수밥상의 우등생이에요. 너무 네. 맛있어요. 진짜 이 죽은 이 양념장 없어도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맛있네요, 진짜. 맛있다. 꼭 권해드리고요. 레시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군살 속, 독소 쏙 빼는 녹두 영양죽과 양파, 부추, 겉절이, 또 해독수 만드는 법 배워볼까요? 우선 녹두 영양죽은 여름 해독에 좋은 녹두와 찹쌀, 전복, 닭가슴살, 버섯, 양파, 부추, 그리고 각종 양념들 필요하고요. 양파, 부추, 겉절이는 자생양파와 흰양파, 부추, 그리고 겉절이 양념 재료 준비해주세요. 해독수는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과 오이, 그리고 얼음과 탄산수가 있으면 됩니다. 우선 불린 녹두와 찹쌀은 절구에 빻아서 사용하고요. 표고버섯물에 우려 건더기와 닭가슴살, 팽이버섯, 부추는 적당한 크기로 썰고 양파는 곱게 다져 준비하면 재료 준비 끝!
우선 냄비에 전복과 닭가슴살, 양파, 표고버섯을 넣고 들기름과 국간장을 추가해 볶는데요. 다 익으면 녹두와 찹쌀을 넣고 더 볶아주다가 표고버섯 물을 붓고 강불에서 끓여줍니다. 10분 후 약불에서 걸쭉해질 때까지 끓이면 녹두 영양죽 완성! 팽이버섯과 부추를 올리면 더 맛있습니다. 자색양파, 흰양파, 부추는 썰어서 준비하고요. 볼에 담아 양념을 넣어 무치면 양파 부추 겉절이도 완성됩니다. 물을 많이 마실 수 있는 해독수는요. 믹서에 얼음과 탄산수, 꿀, 레몬과 오일을 넣고 곱게 갈면 됩니다. 이 더운 여름 녹두 영양죽과 양파 부추 겉절이 또 해독수로 해독 다이어트 하세요. 야, 요즘 같은 때 녹두 영양죽 정말 강추고요. 네. 그리고 양파, 부추 겉절이가 기분 전환이 돼요. 그거 먹으면서. 맞아요. 근데 이걸 딱 먹은 다음에 야, 만들어주신 해독수. 기가 막히네. 네,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딱 떨어지니까. 네. 잘 맞아요, 아주. 굉장히 맛있었어요. 예. 자, 이렇게 잘 먹었고, 이번에는 차윤환 박사님 건데. 그러니까요. 워낙 앞에 밥상이 지금 훌륭해가지고 약간 부담되긴 하는데 제가 준비한 비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신 분이 있는데요. 일단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하루 정도는 걸을만도 한데 이제는 집에서라도 꿋꿋이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 그녀. 매일 2시간씩 운동하는 것이 그녀의 철칙이 됐습니다. 엄마, 오늘도 운동하시는군요. 나도 할래요. 엄마, 뭐 하세요? 엄마 운동하지. 네 20살이 넘어 보이는 청년이 아들이라고요? 어머니 그럼 도대체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요? 저희 엄마 나이가 이번에 51세신데 몇 세? 51세요. 네. 그렇게 안 보이시죠? 얼핏 보면 연인 같아 보일 정도로 젊어 보이는 엄마. 이 둘은 다정한 보자 사이입니다. 집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움직이는 엄마는 이렇게 매일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찬영이 임신했을 때 20kg가 쪘어요. 그래서 그때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당 수치도 높고요. 혈액순환도 안 됐었어요. 손발도 저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결단하고 살을 뺐어요. 출산 후에도 살이 빠지지 않았고 그때 각종 통증을 달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당 때문에 다이어트에 돌입해 20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요즘 20대들보다 절대 뒤처지지 않으시는 것 같고 정말 얼굴이나 몸매나 늘 이렇게 항상 관리하시는 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동안 운동을 한 만큼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녀의 식단. 매일 이렇게 직접 만들어 먹고 있는데요. 끓는 물에 샐러리와 당근 등의 채소를 넣고 삶는 이 음식은 뭡니까? 야채 해독스프인데요. 이 야채 해독스프는 운동하고도 출출할 때 먹어도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하고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되고 근데 굉장히 먹고 나면은 몸도 가벼워지고 속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녀의 채소 해독 수프와 곁들여 먹으면 좋은 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위해 삶은 방풍나물에 밥을 버무린 주먹밥. 방풍나물 역시 몸의 독소를 빼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찬영아 이제 먹자 우리. 맛있겠다. 주부의 정성이 가득 담긴 건강한 식단이네요. 엄마 이것도 뿌려 먹어야 되는 거 알죠? 식사 때마다 챙겨 먹는 것이 있는데 녹색 가루는 무엇이던가? 이거요. 새싹보리예요. 제가 예전에 혈관 질환이 있었잖아요. 근데 새싹보리가 혈관 질환에 좋다고 해서 제가 꾸준히 챙겨 먹고 있고요. 아까 운동할 때 먹었던 건데 이것도 역시 새싹보리였어요. 알고 보니 운동 중에도 수시로 마시고 있었던 새싹보리 물. 주부는 수분을 섭취할 때 새싹보리 물을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새싹보리는 일명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기도 하죠. 씨앗에서 10cm 정도 자란 어린 보리의 싹이 바로 새싹보리인데요. 발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영양소를 생성하며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새싹보리를 16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체중 감소는 물론
중성지방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주부가 건강하게 몸을 관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실하게 했던 운동과 체계적인 식단 관리를 한 덕분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건강관리 잘하고 행복하게 20대의 마음처럼 더 신나게 파이팅하며 살겠습니다. 그녀의 다이어트와 건강관리에 도움을 준 새싹보리. 앞으로도 건강한 엄마, 아내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건강관리 잘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얼굴이 맑고 생기가 있어서 좋으시네요. 네. 그 비법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새싹보리였어요. 새싹보리. 네. 새싹보리 말 그대로 보리의 새싹을 얘기하는데요. 보리가 이게 싹을 틔운 다음에 10에서 한 15cm 정도 자란 상태를 새싹보리라고 합니다. 어린 잎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새싹들은 다 자랐을 때보다 다양한 영양소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응축되어 있는데요. 새싹보리에는요, 사포나린이나 폴리코사놀과 같은 생리활성 물질들이 들어있고요. 비타민 9종, 그다음에 무기질, 아미노산과 같은 영양소들이 총 46가지나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보리가 우리 해독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되는 식품이기도 한데요. 동의보감에 보면 보리를 오곡지장이라고 그랬어요. 쌀, 보리, 조, 콩, 기장 이 5가지 대표적인 곡물 중에 최고가 보리이다라고 했을 정도인데 이 새싹보리는 크질 않는 거잖아요. 네. 아직 어린 새싹이라서 영양소가 응축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더 좋겠어요. 네. 요즘 진료실에서도 새싹보리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새싹보리를 작년부터 이 조그마한 화분에다가 키워서 조금씩 썰어서 요리에다 넣어서 먹어보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뿌리까지 다 먹지는 못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논문들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오곡지장 그리고 또 영양소도 굉장히 많다고 하셨고 이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독에 좋다고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것 같고요. 게다가 이 보리지만 이게 당분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한테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성분이고 또 고혈압 환자, 또 비만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독 다이어트, 비만이신 분들한테 해독 다이어트 추천해 드릴 만한 성분입니다. 아니 워낙 처음에 이렇게 싹을 틔울 때요. 생명력이 제일 강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씨앗에서 모든 영양소를 이렇게 품고 있다가 첫 입에 이렇게 탁 터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영양소를 그 새싹이 갖고 있겠어요. 그렇죠? 정확하신 얘기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할 때 꼭 먹어야 되는 거 얘기하면 다들 채소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냐? 식물이나 채소 자체가 다이어트 해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비타민이나 무기질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요. 폴리페놀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씨앗은 씨앗대로 생리활성 물질이 있고 새싹은 새싹대로 생리활성 물질이 있는데 이게 그 채소로 넘어가는 그 순간 이 새싹일 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영양소들, 생리활성 물질들이 매우 농축된다, 응축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느 정도냐? 새싹보리는요, 다 자랐을 때, 다 자란 채소에 비해서요, 최대 100배 정도 더 많은 양의 생리활성 물질을 갖고 있으니까 이 새싹일 때 이런 것들이 응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새싹이라는 게 새싹보리만 있는 게 아니고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새싹보리가 이렇게 다이어트에 더 좋은 무슨 이유가 있어요? 뭐 일단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식단에서 새싹을 참 잘 먹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란 콩의 새싹이 콩나물이고 아까 이제 녹두의 새싹이 숙주. 그리고 이제 보리의 새싹이 새싹보리. 그런데 새싹보리는 다른 이런 새싹류에 비해서 특별하게 갖고 있는 영양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폴리코사놀이라고 하는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폴리코사놀은요, 우리 몸에서요, 중성지방의 생성과 합성을 막고요,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몸속에서 지방을 쭉 빼주는 역할과 더불어서 다이어트에도 영향을 주는 좋은 생리활성 물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성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혹시 가바라고 예전에도 얘기가 좀 가바 나왔죠. 잘 몰랐다가 요즘에 가바 얘기 많이 들어. 뭐 혐의에도 들어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이 가바라는 성분은요, 우리 소장 안에서 이 포도당이 흡수되는 거를 억제시켜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장명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혈당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들어와서 지방으로 축적되지 않게 해주니까 당연히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저도 한 가지 더 얹어볼까요? 네. 새싹보리 색깔이 지금 어떤가요? 초록초록하죠. 네. 초록색. 네. 바로 엽록소, 클로로필이라는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클로로필의 성분은 분자 구조로 봤을 때는 우리 몸속의 적혈구를 구성하는 헤모글로빈과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이 하는 역할이 바로 산소를 이동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또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독소 배출도 잘 되겠죠. 네. 이 클로로필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바로 이 헤모글로빈과 비슷한 효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 염증과 이 독소를 줄여줘서 혈전까지도 조금씩 줄여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폐물을 빼내면서 만성 염증을 줄여주게 되고 그것이 비만 예방이라든지 염증성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네. 새싹보리를 섭취하고 우리 비만이 개선됐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었는데요. 우리 성인 남성 60명에게 새싹보리를 16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중성지방은 10.4%, 몸무게는 8.4% 감소했다고 합니다. 진짜로 몸속 독소를 빼는데 아주 충분한 영향이 있다 이건데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까? 네, 제가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는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일단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일반적으로 새싹보리에는 이제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엽록소들이 들어있는데요. 이제 까만색 탄산음료, 에다가 이 두 가지를 넣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까만색 탄산음료에 저렇게 새싹보리를 넣었더니, 분말을 넣었더니, 보시는 것처럼 까만색 색소들이 저렇게 다 흡착이 되면서 제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신기한데요? 그렇죠? 깜짝 놀랐죠? 네. 깜짝 놀랐네. 거의 투명한 색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은색을 내는 것들이 이제 캐러멜 색소와 같은 다양한 색소들을 넣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새싹보리에 있는 엽록소를 만나게 되면 얘들이 이 가석을 딱 흡착하는 능력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클로로필은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노폐물이나 중금속 같은 것들을 흡착해서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많아지면은 이런 것들이 염증이 되고 오늘 얘기하는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게 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새싹보리의 클로로필이 몸속에 있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낮춰주고 비만을 예방하고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해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싹보리 진짜 좋은 거네요. 네. 네, 염증, 뭐 해독. 우리 몸에서 해독하면 생각나는 장기가 하나 있죠. 간. 그렇죠. 네. 간입니다. 이 새싹보리 간에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었는데요. 만성 독소인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춰주게 되면 비만 예방이나 혈관 건강까지도 챙길 수 있는데 이 지방간, 이 간에서 발생하는 아주 가장 흔한 병이잖아요. 이 새싹보리 추출물을 섭취한 후에 지방간이 개선됐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을 해독해준다 이건데 이 앞에 이게 있어요. 아, 이게 새싹보리 물이군요. 안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당뇨가 있어서 이걸 집에서 정말 꾸준히 오랜 드시고 계시거든요. 한번 맛을 볼까요? 풀 냄새가 별로 안 나죠, 생각보다. 뭔가 그냥 신선한 맛? 네, 아주 부드러운 녹차 같은 맛도 좀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그 채소류들을 갈아 먹거나 이렇게 되면 약간 풀 냄새, 비린내들이 나는데 상당히 덜 나는데, 이거? 근데 살짝 약하게 그 쌉싸름 맛도 좀 나지 않아요? 그 맛이 좀 기분 나쁠 정도는 아니에요.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새싹보리에 들어있는 사포나린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게 어디에도 들어있느냐? 인삼에도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인삼에도 그래서 좀 약간 쌉싸름 맛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사포나린이라고 하는 거 인삼에도 들어있는 성분인데 이것들이 우리 몸에 있으면요. 혈당과 몸속에 있는 중성지질을 낮추고요. 알코올을 해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해독의 가장 중요한 장기, 간에 도움을 주는 성분 중에 하나죠. 네, 이것도 실험쥐에게 실험한 거 있지 않아요? 그 실험쥐에게 지방간이 있는 실험쥐에게요. 새싹보리를 10일간 먹여봤습니다. 그랬더니 간 조직 내의 중성지질이 약 26%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새싹보리 제품들이 나와 있어서 내가 뭘 골라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똑똑하게 고르고 또 먹는 방법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인데 보시면
착즙 분말 선택하기. 예, 착즙 분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새싹보리를 먼저 즙을 짜고 그 다음에 건조해서 분말을 낸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에 굉장히 잘 녹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즙 분말 상태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것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20cm 확인하기? 예. 이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새싹보리가 이게 너무 많이 자라게 되면은 새싹보리에 있는 영양소들이 이렇게 분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소가 응축되어 있는 때가 언제냐? 바로 15에서 20cm 자랐을 때니까 그 사이즈의 새싹보리인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새싹보리 드실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네. 특별한 부작용은 없는데요. 새싹보리 역시 매일 꾸준히 적정량을 섭취를 해주셔야지만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식품안전관리 인증, 친환경 인증을 받은 식품인지 확인을 하고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해독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몸의 독소를 빼주는 이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진짜 우리가 살살 얘기하지만 살이라는 게 아니고 이게 붓긴 것 같더라고요. 이걸 독소를 빼주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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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사람들 만나면 백신 맞았어? 이게 인사인데 네. 처음에 시작하면서 저희가 백신 얘기했는데 잘못된 게 있어서 15일 0시 기준 1차 누적 접종자가 총 1,580만 9천여 명이에요. 네. 이거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좀 사람도 만나고 싶고 놀고 싶으시겠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좀 참고 개인 방역 수칙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